안녕하세요. 다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7월 30일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경험과 과정은 항상 밝은 미래를 선물한다. 자, 경험이라는 것과 이 경험을 하는 과정은 이거를 데이터화 해놓으면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쌓여갈수록 이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힘이 된다는 거, 이게 돈이 된다는 거를 깨닫기 시작한 기업과 세상이 어때요 지금? 최근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많이 갖고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과정을 이제 데이터화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왜냐면은 이 내가 했던 투자 과정들을 데이터화를 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고 해서 이게 굴러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지를 체크를 해보면 이해가 좀 더 분명히 된다는 거죠. 남의 데이터를 내가 눈으로 확인할 때는 그냥 의구심이 들어요. 왜? 내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해보고 경험이 이 데이터에 녹아있다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1년에서 3년의 데이터, 5년의 데이터, 10년의 데이터가 이게 쌓여갈수록 어때요?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지표를 만들어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썰매님이 지금 데이터 공유를 해주신 부분들을 좀 이제 볼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런 데이터 공유해주셔서 전썰매님 감사드리고요. 보면 자,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적립계좌 100% 도달한 종목들 수익 현황을 한번 공유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방식은 100% 도달 시 절반 매도하고 절반 매도한다는 건 뭐예요? 원금을 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 분할 매도 뭐 없이 그냥 무조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초기 한두 종목이랑 적립 이 계좌는 제외를 할게요. 자, 100%에 돌았던 종목이 시간이 흘러가면 이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요. 자, 총 17종목이 100%에 도달을 했고 이 중 추가적으로 상승한 종목은 자 10개, 다시 하락한 종목은 7개입니다. 최대 상승 종목은 419%로 100% 이후 319% 추가 상승을 했고 최대 하락 종목은 8.94%로 100% 이후 92% 하락했습니다. 이게 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뭐 3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100% 도달한 기업들을 이제 원금을 빼놓고 이제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에서의 변동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자, 밑에 있던 애들이 올라오고 위에 있던 애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올라갔던 애들이 다시 내려오고 하면서 이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면 자, 사이클을 1년에서 3년 정도 짧게 보면 예를 들어 IT 장세가 좋으면 IT 기업들만 내 계좌에 자, 100% 넘어간 종목들이 많겠죠. 자, IT 추세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넘어갔던 종목들은 많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올라요. 예를 들어서 건설 뭐 이런 애들이 올라오면 요런 애들이 새로 포트에 추가가 되죠. 이렇게 하면서 섹터별로 섞여야 돼요. 자, 섹터별로 100% 이상 넘어간 종목들이 섞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섞여서 잘 믹스가 된 구간 동안에는 믹스가 되는 기간까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 추가 상승들이 나오겠죠. 변동성을 타고 추가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포인트가 무조건 나오게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썰매님의 소중한 데이터 공유.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자, 감사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면 자, TSE, 알서포트, 이노아이리스, 캠트로닉스 뭐 이런 식으로 자, 보면 TSE는 IT고 알서포트도 IT야. 자, 이노아이리스도 IT고 캠트로닉스는 이거는 화학 쪽이고 소재 쪽이고 MC넥스도 IT고 PNT도 IT고 RF텍도 IT고 테크윙도 IT고 부국철강은 철강이고 같이 주고 그 다음에 제노레이는 헬스케어고 자, YG 플러스는 미디어고 자, 오션브리지도 IT고 자, KG 모빌리언스도 IT고 파워로직스도 IT고 유니크는 자동차 자, 가치주 쪽이고 자, 대림재지도 가치주 쪽이고
자, LMS도 IT고. 다 보면 어때요? 여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지금 다 IT죠. IT가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노이즈들이 있냐면, IT가 흐름이 꺾이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하락 종목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다만 그때 또 다른 종목들이 새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서 이게 섞여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수익률은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을 다시 타면 또 가고 요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1년에서 3년 이런 짧은 파동 같은 경우는 요런 데이터가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요 정도 사이즈가 지나게 되면, 사이클이 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섞이면서 그냥 계속 수익률이 확대가 돼요. 계속 돌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분할 매도를 안 잡아가면서 보유할 수 있을지를 이제 스스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장이 좋을 때는 100% 기준에서 상승 종목이 많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때요? 100% 기준에서 하락 종목이 많겠죠, 당연히. 그러면 장이 안 좋았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이게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사이클은 전설매니 포트폴리오는 자, 지나갔다고 보면 돼요. 2019년도 8월, 뭐 2020년도 3월 이런 무관을 다 지나간 계좌니까. 보면 첫 번째 거는 TSE 같은 경우는 보면 100% 이상 구간에서 300%가 플러스가 됐죠. 자, 대림제지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뭐 92%가 됐대요. 그러면 상단하고 하단을 보면 어때요? 자, 이게 수익폭이 훨씬 크죠. 근데 이제 하락장으로 들어서면 100%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0이 되면 자, 마이너스 200%까지 확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플러스 200% 이상의 종목들이 최소 절반 이상 쌓일 때까지, 그러니까 300% 이상 수익 종목들이 절반 이상 쌓일 때까지는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투자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쉽게 누구나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견뎌낸다 그러면 자, 회원분들 중에 자, 중간에 분할로 잘라가는 회원분들보다는 이제 5년 10년 지나가게 되면 전설매님의 계좌가 폭발력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5년이든 10년 후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회원분들도 전부 이런 방식으로 바꾸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공유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굉장히 장기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론에 대해서 대충 그냥 안 봐도 그림을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지켜보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자, 상승 100% 올랐던 종목에서 위로 올라간 종목이 10개고, 자, 100% 위에서 이제 절반 잘라놓고 하락한 종목이 7개인데, 하락장으로 돌아서게 되면 이게 무슨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하락장으로 다시 돌아서는 시점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날 거예요. 자, 이 상승 종목 수는 작아지겠죠. 근데 이 사이클이 지나가고 다시 상승으로 바뀌었을 때는 상승 종목이 지금 10개지만 이거보다 훨씬 크게 늘어납니다. 100% 넘어있는 상승 종목이 지금은 이제 10의 7이지만 이게 이제 하락장으로 바뀌게 되면 뭐 3에 무슨 뭐 14 이렇게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다 이게 다시 상승장으로 돌았을 땐 10의 7이 아니고 뭐 25에 뭐 3, 5 막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라는 거를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를 제가 차근히 계속 올려주시면, 전설매님이 계속 올려주시면 시기별로 이제 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처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그렇게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락이 왔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전설매님이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요걸 올려줬을 때는 제가 그냥 과연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자, 폭락 구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이걸 올려주신 걸 봐서는
폭락 구간을 지나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냥 견뎠다는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다음에 또 조정이 오고 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포인트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전선생님 이제 투자 방향은 딱 결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회원분들도 이제 같이 보면서 내가 하는 방식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수정 보완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에 기본적인 시스템은 제가 다 짜드렸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시스템. 가장 이제 중점으로 본 게 이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복리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자, 버블을 챙겨갈 수 있는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드렸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이제 스스로의 성향을 입히려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야,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내 성향을 가장 잘 입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어떤 방식의 투자가 좋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보유하는 투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심리적으로 덜 쫓기고 내 자산 상황이라든가 내 재산 상황, 또 내 부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스스로 자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성향과 내가 지금 처하는 환경,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하면 결국은 죽기 전에 부자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자산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죽기 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000억까지는 모르겠어요. 100억까지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한 30년, 50년 이 안에 투자를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0만원이 있든 100만원이 있든 지금 내가 가진 돈이 100만원이 있든 1000만원이 있든 100억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수학을 잘 모르고 뭐하고 해서 요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누구한테 좀 계산을 해달라고 공식으로 뽑아달라고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데이터로 갖고 있지는 못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로 잡히고 하면 또 제가 계산식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100만원밖에 없으면 그 100만원 갖고는 힘들죠. 내가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계속 저축을 해나간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100억까지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20년, 30년 이상 투자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은 그냥 금수저예요. 학원 보내고 지랄하고 일단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 남의 노예시키려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사회도 되게 부정적이에요. 노조 들어가고 가서 뭐 이제 뭐 삥이나 기업비들 삥이나 뜯으려고 그러고 맨날 무슨 파업하고 지랄하고 다 이딴 짓거리만 해갖고는 이건 사회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남의 돈 뜯어먹으려고만 해갖고는. 내가 창업해가지고 기업을 키워서 남들한테 나눠주려고 해야지. 자, 자녀들이 이렇게 금수저가 된다는 건 돈이 없어도 다 금수저가 될 수 있다고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만 있으면. 공부고 뭐고 뭐 하려고 해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데 들어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그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는 게. 돈이라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돈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건 어디 취직하는 게 아니고 인재들은 전부 다 창업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창업을 하고 기업을 해서 돈을 나눠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사회가 좋아지는 거지. 나는 뭐 공무원 해갖고 남의 돈 세금 피 빨아먹어야지. 공무원들 다 세금 피 빨아먹고 사는 거잖아요, 다. 제가 공무원분들이 이런 영상 보면 되게 싫어하겠지만 인정해야지. 나는 지금 뭐예요? 회원분들 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 빨아먹고 살아도 득이 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직원이면 기업에 득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피 빨아먹어도 합리적인 거지. 자, 공무원이면 국가에 득을 주려고 해야 이게 합리적인데 공무원들이 다 지 생각만 하면 어때요? 다 개새끼들인 거예요. 자, 세금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또 이제 흥분을 하고 조금 오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에 대한.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금융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금융인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복리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본의 복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게 되면 지금의 10만원이, 지금의 100만원이, 이게 뭐 20년 후에는 이게 1000만원이 되고, 이게 1억이 되고, 10억이 된다라는 걸, 이걸 깨우치게 되면 자녀의 노후는 이제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급한 거는 내 노후예요, 내 노후. 내가 노후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노후에 돈이 없으면 죽든가 자녀 피 빨아야 돼요. 자녀 피 빨아야 돼요. 근데 자녀가 피라도 빨려주면 다행인데 자녀가 저처럼 싸가지 없는 놈이면 안 해줘요. 돈도 없고 자녀가 그지고 뭐 없으면 야 내가 그렇게 막 내 인생을 다 부어가지고 무슨 뭐 학원비 되고 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다 때려부었는데 자녀가 가난하면 피를 빨려주지도 않아. 그럴 수가 없어. 지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이게 세대 갈등이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자유로우려고 그러면 투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해야 될 구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디플레가 오고 금리가 떨어지면 굉장히 사회가 혼탁해지고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길들이 막혀요. 그냥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길들이 막혀요.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도 크게 올리질 못해요. 금리가 크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성장률 물가가 올라가야 금리도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내가 1억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저축하고 있어도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되려고 그러면 물가도 올라가고 성장률도 올라가고 이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가 과하게 올라가면 버블이 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원리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파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파동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런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장이 좋고 안 좋고 흔드는 동안에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누구나 견딥니다. 이거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못 견디게 뭐 있어요.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데. 근데 장을 흔들어 안 좋아지는 동안에 견디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때 팔았어야 되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나는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이 되고 덜 되고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훈련이 덜 되면 어때요? 훈련이 덜 되면 자 제가 이제 최근에는 뭐 200%고 300%고 자 100%고 한 도달해도 매도 없이 그냥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계속 리딩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거예요. 자 근데 흔드는 구간을 만났을 때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린다. 그냥 100% 도달하면 그냥 무조건 줄여놓고 가는 거예요. 왜? 내 심리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끌고 가는 사람보다 수익률은 처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는 사람보다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잘라가는 부분들은. 자, 복리 계좌도 100%, 300%, 600%, 뭐 1200% 이렇게 잘라가게 되면 중간에 2분의 1씩 잘라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보유하는 포지션보다 무조건 처질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은. 그렇지만 이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는. 그리고 내 포지션 대응이라든가 무슨 어떤 대응을 해나가고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갈 때 내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봐서 이제 평균적인 데이터, 통계를 잡아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그거를 저처럼 계산해서 공부하고 뭐하고 맞춰가고 하다 보면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지쳐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해나가면서 편안하게 보면 돼요. 회원분들 계좌 보고 해주는 거 보고 계좌 뭐 인증해 주시는 것들 보면서 아 평균적으로 난 요 정도 있구나 지금 좀 잘 되어 있으면 좀 조금 더 났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수익이 더 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회원분들 평균 수익률이 회원분들 평균 계좌 수익률이 20%에서 한 50% 정도 됩니다. 계좌 수익률이 이 정도 되면 아직까지 지금 수익 인증 해주신 분들에게 마이너스 수익률은 없어요. 그럼 이제 20%에서 50% 정도 되는데 내가 만약 수익률이 120% 있다.
지금 계좌 수익률이. 야 이거 뭐야? 나 뭐가 문제야? 야 수익이 난 더 났어. 나 진짜 잘한다가 아니에요. 어디에 비중이 쏠려있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뭔가 지금 포트폴리오가 조금 이게 맞나 합리적인가? 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거죠. 또 수익률이 예를 들어 평균 20% 50%인데 마이너스 10%야. 왜 그런가? 왜? 자, 비중이 내가 만약에 가치주 섹터에 너무 쏠려있어서 IT에 소외됐나? 바이오에 소외됐나? 어떤 부분에서 소외됐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비중 관리가 뭐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마이너스 10이고 플러스 25, 10이고 120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는 회원분들 전부 다 계좌 수익률이 500% 1000% 된단 말이에요. 자, 종목 수익률 이거 경험했죠? 어때요? 종목이 500% 튈 때 어떻게 튀어요? 자, 2년에서 5년, 7년 막 이렇게 쉬다가 자, 올라갈 때는 뭐 6개월 만에 튀어버리는 거예요. 500%, 1000%. 자, 계좌도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계좌도 이렇게 돼요. 근데 아직 계좌는 어때요? 더 텀이 길죠.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텀이 더 길다고. 종목을 우리가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20% 30%가 그렇게 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클이 다 돌아야 계좌는 그렇게 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당연히 돌고 돌고 해갖고 내 계좌까지 입혀질 때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자, 100% 넘어가는 종목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원금은 계속 롤링을 시키니까 장기적으로 100% 넘어가는 종목들은 계속 쌓여가겠죠. 지금은 17개지만 나중에 20개,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쌓여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 넘어가는 종목들은 계속 쌓여가고, 자, 장기적으로는 자, 1000%, 5000% 넘어가는 종목들 계좌에 쌓여갑니다.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면 언젠가 나와요. 1000% 넘어가는 종목들. 이게 5년이 지나든 무슨 뭐 7년이 지나든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에서 10년 안에 몇 개는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설매니처럼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 1000% 넘어가는 종목 뭐가 나오고 뭐하고 하면 자, 여기에서는 한번 잘라줄까 또 이제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보유하고 가는 건 좋은데 2000%에서 1만 %까지 가는 거는, 자, 제가 보면 1000%에서 2000% 정도 파동은 한 3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요 사이클이 한번 도는데. 근데 이제 뭐 보면 2000%에서 대충 이제 1000% 파동은 10년에서 한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000%에서 한 1000% 정도의 파동은. 자, 그러면 이 사이클들을 그냥 끌고 간다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된 포인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체크를 해서 100% 이후 수익률은 어디부터 잡아갈 건지는 정해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전설매님도 100% 이후에 1000%든 1000% 이후에 10,000%든 그렇게 10배씩 뛰어서 해도 되는 거고, 100% 이후에 500%든 어디서든지 일단 챙겨가는 포지션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수익률 단에서 기준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100% 수익 챙겼으니까 그냥 보유한다라는 거는 조금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500이든 1000이든 어디서 한번 끌어갖고 간 데를 만들어 놔야 돼요. 300이든. 그런 포인트들이 당연히 늘어나는 게 좋아요. 자, 기간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립을 해드렸을 때 그때 자, 100% 파동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6개월에서 2년이에요. 6개월에서 3년. 100% 파동의 평균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300에서 500%는 자, 요 정도 사이클은 보통 이제 3년에서 한 3년에서 한 7년 뭐 요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대충 300%에서 1000%까지 확대를 해보면 자, 5년에서 10년 정도 돼요. 300%에서 1000%까지가. 그리고 이제 1000%에서 아까 이걸 좀 설명을 잘못했네. 1000%에서 10,000% 정도. 자, 요 사이클은 10년에서 30년 정도 돼요. 자, 이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간이 이만큼씩 걸려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도달하는 기간이. 수익률이 이렇게 도달하는 기간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평균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익률이 어딘가 라는 계산식을 이 기간에 맞추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100%의 2분의 1 잘라가는 게 아니고 300% 500%부터 잘라가야지 하는 분들은 자, 5년에서 7년 동안 그냥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7년은 그냥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야, 나는 최소 1000%부터 처음에 2분의 1 매도를 봐야지 하는 분들은, 자, 5년에서 10년.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은 그냥 보유하고 가야지 라는 마인드가 갖춰져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이전에 수익이 챙기는 것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1000%를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잡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라는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때요? 수익폭은 커지는데 그 변동성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피로도는 훨씬 커요. 그러면은 이거를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가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래야 포기를 안 해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나눠 드리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아주 좋은 투자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 전썰매님이 잡아가는 이런 포인트들은 아주 좋은 투자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를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제 좋은 자료가 될 듯 하고요. 이런 자료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막 이런 통계적인 것들을 시간으로 해가지고 막 잡아들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 종목을 다 데이터를 맞춰봤기 때문에 그래요. 통계가 난 잡아라 있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충 사이클이 어느 정도 기간을 돈다. 자, 업황 사이클이라든가 주가의 이제 변동에 대한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라는 게 대충 저는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나갈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자, 이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HTS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HTS를 보면서 이제 차트 보고 야, 우리가 언제 사서 팔까?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걸 생각을 해요. 그림 공부해가지고 매수한 다음에 여기서 팔아갖고 수익 내는 거. 요런 어떤 기술적인 걸 자꾸 생각을 한다고. 이제 차트라는 게 의미를 지닌 건 뭐냐면, 차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뭐 일봉이라든가 월봉으로 나타내는 봉차트부터 해서 보통 봉차트라든가 선차트, 봉차트를 많이 쓰는데 거의 대부분 다 봉차트를 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기술을 자꾸 뭔가 내가 알라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왜? 이게 욕심이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그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어딨고 이런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누군가 막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니까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이제 투자를 오래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가치에 연동된다는 걸 이해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나가다 보면 다음이 보여요. 차트는 뭐예요? 차트라는 거는 이게 기술적 지표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차트랑 또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과거 지표예요. 과거 지표를 통계로 작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자, 이 통계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봉차트나 선차트는 안 돼 있고 1만원에서 그냥 숫자만 딱 적혀 있어. 이게 지금 뭐 1500만원이고. 그러면 자, 통계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그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걸 살피기가 굉장히 어렵죠. 금액으로만 정리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딱 봐도 눈 아프고. 근데 선차트, 봉차트로 딱 정리를 해놓으면 자, 그 꾸준히 10만원, 1만원에서 1500만원이 되는, 예를 들어서 1만원에서 1000만원이 되는 이 과정이 남잖아요. 이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공부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무슨 뭐 이평선 뭐 21선 담은 사갖고 올라가고 괴리율 뭐 벌어주면 팔고 정배열 되면은 정배열에 사가지고 뭐 역배열이 됐을 때 팔고 이런 건 다 개소리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맞는 거 같이 착시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도 그렇게 착시에 빠져봤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이해하기 전에는 그냥 착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 과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변동성. 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가는 동안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어떤 심한 기업은 마이너스 90%도 가기도 하고, 막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와요. 자, 이렇게 됐던 과정들을 다 보면, 이게 뭐냐면 숫자하고 가치예요. 기업 가치가 쪼그라들었다든가 아니면 시장에 리스크가 입혀져서
가치가 좋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런 자리들이 진짜 엄청난 기회예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같은.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런 기회들은 뭐 이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게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그런 것들을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내가 내보기 시작하면 그 경험을 데이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통계가 만들어져요. 나의 통계.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 보면 커뮤니티라는 이 단체가 있으면 이 단체의 통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활용 범위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진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통계를 내가 만들어내서 이걸 데이터화 했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전파를 해서 제가 하는 것처럼 뭐 리딩 사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이런 어떤 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만들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데이터를 이제 투자 과정을 데이터화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투자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도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투자했던 그 투자 데이터를 쫙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도를 높이게 되면 굉장히 이해도가 빨리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를 먼저 하게 되면 항상 이해가 먼저예요.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공감이 생겨요. 자, 회원분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유튜브에서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공감을 해서 이제 함께하게 된 거잖아요, 다. 그러다 보면 이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이해와 경험이 합쳐지면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해와 경험이 합쳐지면 이건 이제 성공으로 가는 거죠. 이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이 과정을 자, 어떤 표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데이터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해두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만의 데이터를 어떻게 쌓아갈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보면 무슨 기업에 대해서 숫자가 얼마가 보고 이 기업이 얼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 나만의 데이터를 어떻게 쌓아가는 게 좋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면 한 단계 더 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요런 영상을 좀 가져 나왔어요. 중간에 제가 또 이제 흥분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많이 했는데, 뭐 핏반이 어쩌니 막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욱해서.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면 약간 도라이라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